시리즈 3탄 베스트 닥터의 베스트 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부산대병원 성형외과 배용찬 교수님을 모시고 재건 성형 클리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배용찬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수님, 성형외과에서는 여러 수술이 있을 텐데 크게는 미용수술, 또 재건 수술 이런 수술로 좀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용 성형은 주로 이제 눈, 코 수술하는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반면에 이제 재건 성형 같은 경우는 사고나 외상으로 인해서 내지는 선천성 기형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재건 성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교수님은 대학에 계시면서 주로 이제 재건 성형을 오래 하셨는데 어떤 질환들을 취급하고 있습니까? 네. 성형외과 자체를 이제 미용 성형, 재건 성형 크게 두고 나눌 수도 있지만 네. 사실은 그 두 개가 이제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고 미용 수술도 재건 수술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파생된 것이고 또 재건 수술 같은 미용 수술도 있고 미용 수술 같은 재건 수술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저는 그 중에서 제 환자의 한 40% 정도는 구순 구개열 같은 이제 선천성 기형을 가지고 있는 소아들, 소아 환자가 소아 성형 파트가 한 40% 정도 되고요. 또 한 40%는 피부암을 가진 환자들이 한 40% 정도 됩니다. 나머지 20% 정도가 이제 기타 미용 수술이라든지 다른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대학에 이제 오래 근무하셨는데 대개 보면은 대학에 좀 근무하면서 좀 시간이 지나면은 밖으로 좀 개원을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교수님은 끝까지 좀 대학에 남아 계시는데 좀 어떤 이유로 그렇습니까? 갑자기 질문을 하셔서 또 훅 들어오시니 당황스럽습니다. 물론 개업해서 수술을 하면 보통은 미용 수술을 담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좀 더 아름답고 자신감 있게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조금 살아온 환경이 다를 수도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선천성 기형 환자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본인에게 저 스스로에게 의미가 있고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처음에 대학에 발을 들이다 놓고 그런 환자들을 보다 보니까 그런 환자들은 한 번 수술하고 마는 게 아니고 또 3년 있다가 5년 있다가 또 수술해야 되고 또 대학 들어가기 전에 또 수술하고 이렇게 계속 인연을 쌓다 보니까 차마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두고 물론 제 말고도 다른 훌륭한 분들이 더 잘 수술해 주시겠지만 저는 그런 인연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어떻게 계속 대학에 남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이제 말씀 중에 구순 구개열 환자도 많이 보셨다고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국내외 이제 의료봉사 활동도 좀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교수님 취재도 한번 했는데 베트남에 좀 의료봉사도 좀 다녀오시고 거기에 대한 좀 설명을 좀. 제가 속한 단체는 인지클럽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1997년에 처음으로 베트남 하노이에 의료봉사를 갔습니다. 저는 2000년대 초반에 그 팀에 이제 합류를 해서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미얀마까지 이제 최근에는 2014년부터는 새 팀을 만들어서 매년 3월에 가서 봉사를 해왔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못했지만 내년에 또 이제 베트남과 라오스에 봉사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구순 구개열 두경부에서 가장 흔히 이제 발생하는 질환이 성형외과 질환이 구순 구개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순열의 경우에는 좀 입술이 좀 찢어진다든지 구개열은 입천장이 이제 좀 찢어지는 그런 질환 아닙니까? 그동안 한 2,000건 이상 시술을 좀 해오셨는데 요 질환에 대한 좀 설명을 좀 간단히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순 구개열이 우리 몸에 생기는 가장 흔한 기형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 분야에서는 두경 분야에서는 가장 흔히 생기는 기형인데 우리 얼굴이 엄마 뱃속에 생길 때 중앙에 하나, 양쪽에 두 개가 붙어서 입술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게 한 4주에서 8주 사이에 일어나는데 그 붙은 자국이 우리 인중입니다.
그때 무슨 사고가 생겨서 그게 완전히 못 붙은 거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구순열이라고 하고, 입천장은 8주에서 14주 사이에 양쪽이 붙어서 이렇게 내려와서 입천장이 형성되는데, 그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못 붙은 거를 구계열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구순 구계열은 반드시 유전적으로 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산모가 한약 같은 약을 잘못 먹었다든지 홍역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을 앓았다든지 그래서 생길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특별한 원인이 없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한 1000명쯤 태어나면 한두 명쯤 반드시 이런 애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엄마 아빠가 있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없다고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절대 부모님들은 자기의 아기가 구순구열이나 구결이 있다고 해서 부모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절대로 없다고 저는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구순구열의 경우에 이제 그 외모에 좀 막 영향도 주지만은 실제로 좀 기능적인 문제도 좀 그 문제가 좀 생기지 않습니까? 네. 말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이런 구순구결이 생기면은 언제쯤 수술을 하는 게 좋은지, 수술의 시기 내지는 또 수술을 좀 한 차례에 또 끝나지 않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구순열은 보통 이제 외모와 관계되는 부분이지만 네. 구결이 있는 경우에는 기능적으로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음식을 섭취하기도 어렵고 코로 물이 나온다든지 말도 제대로 발음이 제대로 안 되고 또 이게 이제 귀와 연관이 있어서 중이염 같은 질환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적인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입술 수술은 보통 3개월에 일반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입천장은 말을 완전히 배우기 전인 돌 전후에서 수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9개월인 경우에 대부분은 한 번의 수술로서 발음을 잘 하지만 한 10%에서 15% 정도 환자들은 발음을 잘 못할 수가 있어서 언어 치료라든지 만 4에서 5세 정도에 말을 더 잘할 수 있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구순열의 경우에도 보통 학교 들어가기 전에 만 5세 정도에 뭐 흉터라든지 코 모양을 더 이쁘게 만들어주는 수술을 한다든지 또 사춘기에 확 자라게 되면 우리 얼굴 뼈라든지 코 모양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대학 들어가기 전후해서 마지막으로 입술이나 코 모양을 다시 손을 봐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은 이제 외형적인 문제 플러스 이제 좀 기능적인 문제를 동시에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차례 걸쳐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네. 예. 교수님 그 구순구결 수술을 좀 뭐 오래 좀 독창적으로 해오시면서 그 부산 변법 이라는 뭐 기술법을 좀 뭐 만들으셨다고 하던데요. 요 그 술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 독창적이라기보다는 뭐 세상에 새로운 건 없지 않겠습니까? 네. 2000년 초반에 그 불안전형 구개를 수술하다가 보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많은 이제 케이스를 수술하다 보니 좀 더 결과를 좋게 그리고 후유증인 합병증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를 하게 돼서 필요 없는 절개를 하지 않고 안쪽에 있는 근육을 잘 더 맞추고 충분히 발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쪽으로 진화를 시켜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방법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부산 모디피케이션 말씀하신 분산 변법이라는 이름으로 논문도 실리고 발표가 여러 번 돼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혈관종은 혈관에 그 비정상적인 증식이 일어나서 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뭐 태어날 때부터 좀 그렇게 좀 그 발견되는 경우가 있을 테고 좀 크면서 좀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럼 혈관종 내지 혈관 기형에 대한 그 기본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네. 혈관종하고 혈관 기형은 보통 일반 의사들도 구분을 잘 못합니다. 심지어는 성형외과 의사나 피부과 의사들도 이 분야를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면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하물며 뭐 일반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전국에 있는 많은 병원, 많은 과를 왔다 갔다 합니다. 어디를 가도 정확하게 진단도 안 해주고 치료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이야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떠도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조금 이제 간단히 이야기하면 혈관종은 출생 시에 아무것도 안 보이거나 혹은 아주 작은 반점이 하나 있다가 한 2주에서 한 달쯤 사이에 조금씩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한 1년 정도까지는 커지다가 1년 정도 지나면 그 이상부터 커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경과를 밟는 것이 혈관종이고요. 혈관 기형은 태어날 때부터 몸의 어떤 부위에 비정상적으로 모세혈관이나 정맥이나 임파나 뭐 어떤 혹은 이게 섞여가지고 그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눈에 보입니다. 물론 이제 아주 깊이 있는 것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어느 정도 구분은 되는데 사실은 혈관종도 또 다양한 종류가 있고 태어날 때부터 확실히 표가 나는 것도 있어서 일반인 쉽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게 좀 사실은 처음에는 작은 뭐 점으로 시작했다가 좀 나중에 좀 크면은 그 뭐 딸기 모양으로 되기도 하고 어떤 거 체리 모양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좀 뭐 일반인들이 사실 쉽게 그 좀 뭐 이렇게 혈관종이다 알기가 좀 힘든 질환인 것 같습니다, 그죠? 가장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게 병명 자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옛날 의사분들이 딸기 모양으로 생겨서 딸기종이라고 부르고 체리 모양으로 생겨서 체리 모양이라고 부르고 또 누구는 뭐 천사의 키스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모양대로 병명이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름이 완전히 정리가 돼서 그런 이름은 더 이상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딸기처럼 보이니까 딸기종이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더욱더 혼란이 생기긴 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실질적으로 환자의 그 병변을 보고 또 몇 가지 이렇게 만져보고 눌러보고 이렇게 신체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은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범위의 정도라든지 정확한 양상을 알기 위해서는 뭐 CT나 MRI 혹은 초음파 같은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혈관기형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뭐 동맥의 문제, 뭐 정맥의 문제, 그다음에 또 뭐 우회 혈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문제, 뭐 등등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성형외과 말고도 또 뭐 혈관외과 이런 분야도 꼭 필요한 경우가 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게 병 자체가 진단도 굉장히 어렵고요. 또 치료도 여러 가지 방향이 있어서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질환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형외과, 피부과, 영상학과, 최소한 이 세 과 이상의 여러 과들이 모여서 환자를 같이 진단하고 같이 치료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치료 방법이 약물 치료, 주로 소아과나 피부과에서 하겠죠. 그다음 수술, 주로 성형외과에서나 뭐 혈관외과에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병변에다가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경화요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영상학과 분야 중에서도 그쪽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선생님들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치료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환자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어느 것이 좋을지는 서로 의논을 해서 그 환자에게 가장 좋은 방침을 1, 2, 3번 순서를 정한다든지 해서 같이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아서 어떤 한 과에 한 선생님이 보는 것보다는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같이 진단하고 환자를 치료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교수님, 피부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피부암, 피부에 이제 암이 생긴다는 건데 아마 좀 특히 고령층에서 다발할 거로 좀 예상이 됩니다. 이제 피부암이 생기면은 되게 뭐 약물 치료나 이제 수술적인 치료법을 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특히 수술 같은 경우는 모세 미세 수술이라는 것들을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이 수술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피부암이 생기는 원인은 대부분은 햇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햇빛의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우리 피부가 다시 이제 손상을 받으면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회복할 수 있는 DNA를 파괴시켜서 회복이 안 돼서 암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래서 주로 노출된 부위에 많죠. 얼굴이라든지 손발에 많이 생기는 경우가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치료는 근본적으로는 수술이 가장 좋습니다. 수술이 가장 좋은데 그 중에 지금 말씀하신 모주 미세 수술은 병변을 이렇게 다 떼서 그 가장자리와 바닥을 여러 분절로 나눈 다음에 그 자리에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암이 있는 부분이 만약 있으면 그 둘레 혹은 그 바닥을 더 떼서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암이 안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제거를 해 나가는 거죠. 왜 이렇게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을 하느냐 하면 주로 안면부에 많이 생기니까 안면부에 있는 암을 왕창 떼면 편하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재건도 어렵고 미용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손해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즈 미세 수술을 하면 암 조직은 완전히 제거하면서도 정상 조직은 최대한 보존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서서히 끝까지 네. 막 뿌리까지 뽑아야 되니까 좀 사실은 아주 끈기가 있어야 되는 그런 네, 그 수술이거든요. 하는 분들이 굉장히 끈기가 있으신 분들만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그 이제 수술한 이후에 이제 뭐 이제 얼굴이나 이런 이제 뭐 손발이 이런데 결손 부위가 있을 텐데 네. 그 결손 부위가 생긴 것들은 또 이후에 어떻게 처치를 해줍니까? 네, 이제 거기서 주로 성형외과가 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몸통이나 팔다리에 있으면 좀 피부가 왕창 없더라도 비교적 재건하기가 간단하지만 얼굴 쪽에는 크기가 작더라도 조금만 우리가 이렇게 틀면 기능적으로 미용적으로 굉장히 피해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마다 암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결손 부위의 크기나 위치나 깊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늘 준비하고 있다가 그 환자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뭐 피부 이식을 하기도 하고요. 근처에 있는 피부를 가지고 오는 국소 피판술 혹은 뭐 이마에 있는 피부를 가지고 코를 만든다든지 아주 심하면은 뭐 팔이나 다리에 있는 살을 혈관과 같이 와서 연결시키는 유리피판술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재건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암 중에서 악성 흑색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좀 상당히 좀 막 애우도 안 좋은 그런 그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 이 어느 정도로 애우가 안 좋습니까? 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일반적인 피부암은 대부분 수술하면 90%, 98% 이상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악성 흑색 쪽은 전반적으로 보면 100명의 환자가 있다고 하면 제가 100명의 환자를 수술을 했으면 20분의 환자는 그 병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률이 20%에 이르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악한 독한 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처 부위 그 정례 사진을 보니까 좀 이제 꺼멓게 되면서 보기도 아주 좀 막 힘들 정도로 또 그 상처 부위도 좀 큰 것 같고 특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령층에서 많이 생깁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예, 나이가 많을수록 많이 생기죠. 예. 이 경우에는 어떻게 주로 이제 그 치료를 하게 됩니까?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빨리 발견해서 빨리 병원에 오시면 훨씬 더 성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내 몸에 점이 하나 생겼다. 혹은 발가락에 새까만 부분이 생겼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커진다. 그리고 경계가 울퉁불퉁하고 불규칙하다. 그리고 색깔이 균일하게 까만 게 아니고 좀 짙은 데도 있고 좀 옅은 데도 있고 이런 변화가 있다고 하면 빨리 병원에 와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 의심되는 부분을 조직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악성 흑색종으로 확진이 되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많은 검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병은 비록 이제 발끝에 생기거나 손끝에 생기거나 혹은 피부에 생기는 병이지만 전신적인 병에 준해서 임파질로 전이를 하기 때문에 철저히 미리 검사를 다 해서 치료 계획을 잘 세워야만 완치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많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배웅찬 교수님과 함께 재건 성형 클리닉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